안녕하세요. 3학년 사회 노트필기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10단원 환경 문제와 지속 가능한 환경 두 번째 시간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산업들이 국제적으로 이동을 한다고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이동 경로에 대해서 세 가지 주제를 지도별로 살펴봤고요. 오늘은 190, 191쪽의 내용인데요. 이러한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산업들이 이동을 하면서 지역적으로 이게 이동할 때 불평등하게 이동한다고 합니다. 어떤 불평등이 있냐? 누구와 누구 간의 불평등이 있냐면요. 잘 사는 선진국과 못 사는 개발도상국 간에 이런 문제가 좀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산업이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피해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 특징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볼 거고요. 이렇게 환경 문제가 지역을 넘어서 이동함에 따라서 불평등이 나타납니다. 개발도상국에서만 문제가 나타나는 그런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각각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국제사회의 전체적인 노력은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유발 산업의 국제 이동 심각하죠.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대표적인 원인은요, 자, 바로 우리 경제에서 계속 배웠던 녀석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바로 다국적 기업이죠. 2개 이상의 국적을 가진 기업, 전 세계를 무대로 경제 활동을 하는 다국적 기업이 우리 공간적인 분업을 한다고 배웠습니다. 기존에 하나였던 기업체를 이윤을 더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거를 분업을 하는데 본사 기능과 그리고 생산 공장의 기능을 이렇게 나눈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본사 기능에서 생산 공장 기능이 떨어져 나오는데 이게 공간적으로 다른 곳에 나타난다고 했죠. 본사는 선진국에, 그리고 생산 공장은 개발도상국에 주로 입지를 해서 이게 공간적으로 다르게 분업이 되기 때문에 공간적 분업이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과정에서 오늘 배우는 문제의 원인이 드러납니다. 즉, 생산 공장이 이제 개발도상국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기업의 결정에 따라서, 기업 본사의 결정에 따라서. 근데 그 공장이 깨끗한 게 아니고 이게 오염물질을 일으키는 공장이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생산 공장이 분업 때문에 이동을 하면 환경 오염이 따라서 쪼르르 같이 1+1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산업들이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이전을 하게 되는 거죠. 마치 1+1 마트에서 파는 것처럼 같이 이동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쪽은 이제 선진국이고요. 선진국에서 벗어나서 공장들이 어디로 이동하냐? 개발도상국으로 이동합니다. 자, 그런데 자, 그림 그려볼게요. 공장이 이렇게 슝 있는데 요게 자, 이쪽으로 이렇게 개발도상국 쪽으로 이동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동이 방향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얘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얘 플러스 얘가 일으키는 뭐다? 환경 오염 물질들이 같이 나쁜 게 이동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얘가 이동하면 이렇게 뒤따라서 오염물질들이 같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쫄쫄쫄쫄 여기서 나와가지고 개발도상국으로 가게 되죠. 자, 이런 문제, 공장과 함께 환경 오염물질이 같이 이동한다.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선진국 사람들은 좋겠죠? 왜냐면 나쁜 게 이제 빠져나가고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그런 거죠. 근데 개발도상국은 지금 당장은 돈이 부족해서 공장을 유치했지만 환경 오염 때문에 좀 앞으로는 문제가 많이 생길 겁니다. 자, 이런 다국적 기업의 공간적 분업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지역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즉, 선진국의 어떤 환경이 영향을 미치고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환경이 영향을 미친 거죠. 살펴볼게요. 선진국의 어떤 특징은요, 환경 오염에 대해서 규제가 엄청 심합니다. 특히 환경 오염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한 전반적으로 깨끗한 걸 유지하기 위해서 매우 엄격한 그런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선진국들의 국민들 또한 국민들도 환경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자기네 나라에서 어떤 나쁜 산업이 주민들한테 영향을 끼친다. 그러면 아주 반대 목소리를 크게 냅니다. 자, 이런 특징이 선진국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개발도상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직 가난하고 교육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요. 환경에 대한 규제가 좀 상당히 느슨한 편입니다. 환경 오염에 대해서. 그리고요, 여기는 지금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일단 급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경제 성장이 제일 급해요. 아직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환경에 눈 돌릴 틈이 아직 부족합니다. 경제 성장이 최우선의 1순위의 목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다국적 기업의 공장이 자기네 나라에 들어오면 좋은 거죠. 그게 환경 오염을 일으키든 아니든 그건 나중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해를 일으키는, 공해 유발하는 그런 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게 됩니다. 일단 돈을 버는 게 제일 목표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다국적 기업이 전 세계에서 공간적 분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산업들이 국제적인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다음 두 번째, 그러면 피해 모습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공해를 유발하는 성면 산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나쁜 기계나 공장들이 이동하면 당연히 환경 오염이 되겠죠.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그리고 주민들의 건강이 많이 나빠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수은에 사람들이 중독될 수도 있고요. 수은은 이제 화학적인 물질인데 사람들이 많이 노출되면 중독이 돼서 치명적인 병을 앓게 되고요. 그다음에 성면 같은 경우에는 발암물질이라고 했죠. 암 환자가 이제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많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 전자 쓰레기, 컴퓨터 안에 있는 부속 이런 것들을 녹여가지고 거기에서 금속을 채취하는 그런 산업이 발전해서 전자 쓰레기, 폐가전제품이 이동하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처리 과정에서 나쁜 금속 물질들, 그런 것들이 중금속 이런 게 밖으로 유출될 수가 있어요. 특히 물로. 자, 그러면 수질이 오염되고요. 그 중금속이 유출된 물을 먹은 사람들의 건강도 여러 가지 병이 걸리겠죠. 문제가 생깁니다. 자, 밑줄 쳐볼게요.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여기서는 이제 전자쓰레기 관련해서는 중금속의 문제가 좀 심하다. 세 번째, 꽃이 네덜란드에서 꽃 전 세계 80%가 생산이 되고 있었는데 이게 케냐 이런 데로 이동했죠. 그럼 가뜩이나 케냐에서는 물이 충분하지 않은데 물이 더 부족한 게 심해집니다. 왜냐면 농장에서 물을 소비하는 게 사람들이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꽃들이 부족한 물을 사람보다 더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물 부족 문제가 생기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농약이나 비료 이런 것들이 물로 흘러 들어가면 수질 오염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피해의 모습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이러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물질이나 이런 산업들이 이동하는 게 어떤 특징을 보이냐, 그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3번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징은 지역적으로 불평등하다. 문제를 일으킨 건 이제 처음에 공장을 만든 건 선진국인데 그게 이제 선진국에서 환경오염을 못하게 하니까 개발도상국으로 떠넘기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선진국의 어떤 문제가 개발도상국의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게 불공정하다, 불평등하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선진국에서 만든 문제를 개발도상국에 이제 떠넘기는 거죠. 그래서 뭐 환경오염, 그다음에 질병, 그다음 뭐 물 부족 이런 것들을 야기하기 때문에 참 불공평하다라고 우리가 그 특징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역적인 불평등이라는 게 오늘 제목이죠. 그래서 불평등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그렇다면 환경 문제 이런 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특히 이렇게 환경오염 문제를 유발하는 산업들이 이동할 때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선진국의 노력을 먼저 보겠습니다. 선진국은 얘네가 물건들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오염물질을 이제 생산하는 거 이걸 좀 줄이도록 노력해야겠죠. 아무래도 많이 만들지 않으면 좀 줄어들 테니까. 그다음 두 번째로 개발도상국은 환경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해야 돼요. 환경을 좀 더 잘 보존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고 규제를 만들고 감시하고 함부로 물에 오염시켜서 할 수 없게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자, 환경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정리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국제사회의 노력입니다.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 맡기는 게 아니라 모두가 이제 모여서 해결하는 건데요. 환경 오염을 유발시키는 그런 산업은 확산되죠, 전 세계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확산을 낮추는 공동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한두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가 같이 약속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만들어진 협약이 있습니다. 국가 간의 약속. 그것이 바로 스위스의 바젤이라는 곳에서 만들어진 바젤 협약입니다. 바젤 협약에서는 유해 폐기물, 나쁜 물질을 국가 간에 불법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약속을 서로 정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에 있는 이 바젤 협약을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바젤 협약의 배경이 되는 내용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젤 협약이라는 게 왜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배경에 대해서 정리해 볼게요. 간단하게 유럽과 아프리카의 지도를 그려보겠습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와 덴마크, 프랑스, 이렇게 스위스, 이탈리아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스, 흑해와 터키, 그다음에 중동을 지나서 아프리카 대륙이 이렇게 거대한 식으로 이런 식으로 위치하고 있죠. 자, 일단 여기까지 그린 다음에 자, 여기 있는 나라가 어딜까요? 이탈리아죠. 그리고 여기 프랑스가 있습니다. 자, 요 나라들 적어주세요. 자, 프랑스, 그리고 여기 이탈리아,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에 쭉 내려가다 보면요, 여기 중간에 이렇게 네모난 나이지리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자, 이 세 개의 국가가 이 바젤 협약의 배경이 된 그런 국가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탈리아가 좀 문제를 일으켰어요. 이탈리아에서 나쁜 유해 폐기물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걸 몰래 프랑스에 이렇게 농장에다가 보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서 환경오염 문제가 이제 프랑스에서 생기게 되겠죠. 자기네 나라에서 있었던 걸. 그리고 또 여기서 있었던 걸 몰래 이렇게 돌아가지고 여기 나이지리아에 있는 항구에다가 몰래 버리고 갔어요. 투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나쁜 물질을 이렇게 나이지리아의 먼 바다에다가 버리고 간 겁니다. 근데 나이지리아에서 처음엔 몰랐어요. 왜냐면은 감시가 좀 느슨하니까 불법 투기를 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자, 이 두 가지 나쁜 물질을 이제 유해물을 몰래 투기한 사건이 있는데요. 프랑스의 세베소라는 곳에 버렸다고 해서 세베소 사건, 그리고 여기 나이지리아의 코코 항구라는 곳에 버렸다고 해서 코코항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이탈리아의 이 잘못된 두 가지 사건 때문에 국제적으로 야, 어떻게 그런 나쁜 짓을 할 수가 있냐, 몰래 갖다 버리는 게 말이 되냐, 그런 거 이제 하지 말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뭐다? 바젤 협약입니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바젤 협약 어떤 내용이 담겼냐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일단 요거는 좀 이렇게 박스를 좀 쳐주시고요. 이렇게 바젤 협약은 이런 거 나쁜 짓 못하게 하자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유해 폐기물 좀 적게 생산합시다. 발생을 최소화하게 약속합시다. 그래야 일단 기본 문제가 없어지니까요.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폐기물이 만들어지면은 그 근처에서 그걸 해결합시다. 처리를, 유해 폐기물을 발생한 곳, 그걸 만들어낸 곳 가까운 곳에 거기서 해결합시다. 괜히 먼데 가난한 나라에다가 돈 주고 팔지 말고. 가난한 나라에서는 그런 폐기물 돈 받고 막 자기네가 맡아준단 말이에요. 그런 거 못하게 하자는 얘기고요. 세 번째, 그래서 지금 방금 얘기한 거, 유해 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나라에다가는 절대로 돈 주고라도 이걸 팔지 말자. 그런 짓 나쁜 짓이다. 국가로 수출 못하게 하는 이런 세 가지 중요한 약속을 바젤 협약에서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인데요. 자, 오늘 수업 내용은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산업이 개발도상국으로 이동하잖아요. 이런 걸 이제 지역적으로 불평등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각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국제적으로 바젤 협약 같은 이런 약속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까지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수고했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